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 만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괜찮네요. 시장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괜찮은 시장입니다. 괜찮은 시장인데 일단 오전장에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은 좀 횡보를 하거나 좀 눌림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1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요, 013-3366-0110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은 제외하고 문자 상담만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었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드럼캐 시즌3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연 정보는 아래 하단과 같고요. 전화나 문자를 주실 때 공연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좋은 공연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제 못 해드렸던 거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페노션입니다. 1480원에 80% 매수를 하셨는데요. STX 페노션 한번 볼게요. 자, STX 페노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가가 한번 보세요. 계속 하락이죠. 계속 하락입니다. 시장은 올라갈 때 얘는 죽어가고 있어요. 즉,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화면에 보시면 STX 페노션 옆에 관 있죠. 관 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매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비중 80%예요. 비중 80%인데 주식은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관리 종목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S51 77,700원에 비중 5%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망은 이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화학 sek터가 잘 나가는 섹터가 있는 반면에 못 나가고 있는 섹터, 즉 정유 섹터가 조금 부진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정유 섹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제 마진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77,700원에 5%를 매수하셨어요. 5%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일단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일단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그냥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단 지금 현재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일단 나중에 대응을 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좀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전히 그냥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거의만 8만 원대에서 7만 원 정도 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좀 매매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S51은 그냥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담을 해드리기 전에요. KC그린홀딩스 문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일단 비중하고 매수가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인터플렉스 31,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을 또 안 적어주셨어요. 이분도 비중을 좀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PCB 업체 중에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인데 실적은 반대로 제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했었죠. 유상증자 물량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 실적이 안 좋은 데다가 물량 부담까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예전에도 한번 문자 상담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 자리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종목은 이 인터플렉스는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31,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 손실권역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한 14% 가까이 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자,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될 시기다. 일단 26,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된다면 아마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신저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는 3만원 정도대 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 26,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면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일단 좀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밀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26,000원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대하TI 2,080원에 80%를 매수를 하셨어요. 대하TI가 고속철 관련해가지고 한번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대하TI가 조금 밀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이 밀렸네요. 자, 166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08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자 상담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단기 매매 하지 마세요. 단기 매매 하지 마시고 중장기 투자하세요.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0%예요. 거의 몰빵 수준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리스크 대응을 안 하고 지금 현재 팔 기회가 적어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는데 매도를 못했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대응을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나 테마주들 하지 마십시오. 계좌 다 까입니다. 하지 마시고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약 한 1,8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자 상담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자리대가 우선 1,850원 정도입니다. 1,850원 정도니까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꼭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 14만 5천원에 25%예요. 자,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게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S-오일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정제마진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면 정유 섹터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 차트를 좀 보자고요. 자, 이 부분하고 확연히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이 지금 파란색 선은 5일선 단기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이 상승을 했을 때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죠.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 어때요? 5일선을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오늘 1%, 2% 가까운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이제 하락에서 들어눕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약 한 14만 5천원대, 즉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겁니다.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니까 이때 자리대, 즉 매수가 부분이 되겠네요. 매수가 부분이 되니까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부분에서는 종목 교체 한번 해보자라고 좀 권유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BH입니다. 12,6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BH 한번 볼게요. 자, BH가 11,6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 BH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추세가 지금 현재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모습이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 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을 얼마나 그랬죠?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12,300원대죠? 12,300원대가 나오는데 이 자리대가 박스 상단권역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갈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한 매수가 위로 좀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겠네요. 한 13,000원 정도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12,300원, 13,000원 이렇게 1차, 2차로 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죠. 11,000원 이탈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문자 상담 지속적으로 좀 진행하겠는데요. 코디에스입니다. 5,270원에 40%
매수하셨어요. 자, 이분 계속 하시는데 정멘토님 여러 차례 상담했던 코디에스 상 갖다 풀렸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울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어떡하긴요. 팔아야지. 팔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코디에스는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분 코디에스 상담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 3번 연속적으로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드립니다. 자, 잘 보세요. 코디에스도 첫 번째 상담을 했을 때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팥이라고 못 팔았어요. 그 다음 이후에 또 팥이라고 했는데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 N자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빠지고 난 이후에 얼만큼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즉 지금 빠졌던 자리대가 약 5,100원대 자리대니까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절반의 되돌림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이 나오나. 절반에 딱 되돌림을 하게 되면 5,500원대가 나오는데 이 하락 N자형으로 말고 이 상승의 하락에 대한 마디를 보게 된다면 5,300원이란 말이에요. 5,300원 왔으면 비중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오늘 수익까지 전환이 됐었는데 그놈의 수익 얼마나 더 먹으려고 한 차례 눌러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21선이 이제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승을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가 21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다시 한번 밀릴 겁니다. 근데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안 들었다라는 얘기죠. 반등이 다시 나올 겁니다.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즉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혹은 61선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형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라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하셨죠? 꼭 대응을 하시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주식이에요.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못 참는다라는 얘기죠. 아직까지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죠. 물려서 하는 거 결코 옳지가 않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뭐가 있냐면은요. 벽상건설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벽상건설이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건설 섹터 요즘 대형주 빼고는 안 보고 있거든요. 자, 벽상건설 한번 볼게요. M&A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M&A가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치고 다섯 번째에 갭상승 13%에 10%의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음봉입니다. 자, 이걸 따라가겠다고요? 미친 소리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돈이 여유가 있어서 정말 여유가 있어서 그냥 뭐 기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 하지 말라니까요. 관 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M&A가 됐든 뭐랬든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과정들이 많다라는 거 매수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삼성전자 매수하세요. 자, 다음 문자입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카프로 7,930원에 15%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7,930원에 15%인데요. 자, 카프로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공장이 좀 가동이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안 좋기 때문에 공급 과잉 부분들 때문에 일단 공장이 가동이 좀 정지가 됐었죠. 자, 7,93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7,93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이 거의 하단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점권역은 이탈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카프로 락당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경기 회복이 되면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빨리 나타날 수가 있어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이 실적, 카프로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7,500원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5%라면 만약에 6,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한 5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인 만큼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10,000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보령 메디앙스예요. 보령 메디앙스 7,9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보령 메디앙스 한번 볼게요. 자, 보령 메디앙스 한번 봅시다. 보령 메디앙스도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탔던 종목인데, 자, 7,900원. 자, 단기 투자를 하셨나요?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셨나요? 이거 보니까 100% 단기 매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빠지고 있어요. 지수는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종목 하셔야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부근이 오게 되면 이 종목 그냥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군들로 좀 교체를 해보자. 매수가 부근 오면.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 SFA입니다. SFA 45,7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SFA도 예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종목인데, SFA.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였을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대박 플러스 출연을 하면서 전화 상담을 했었어요. 그때 전화 상담을 하셨던 분 멘토님께서 매도를 하라고 그래갖고 45,000원 위에서 46,000원 위에서 딱 매도했더니 겁나게 빠지네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상담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5,700원 정도라면 손실 보고 매도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매물소화 과정을 좀 지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 부근이 오게 되면 매수가가 오게 되면 일단 좀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역배열 종목입니다. 돌아서기 전까지는 일단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CJ 제일제당입니다. 244,500원에 245,000원이네요. 5,000원에 50%인데요. 자, CJ 제일제당 한번 볼게요. 자, CJ 제일제당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상담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보니까. 이 큰 박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박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45만원대라면, 45만원이라면 이게 CJ 제일제당이 45만원이라면 얼마에 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CJ 제일제당 24만 5천원대니까 어느 정도는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내수 섹터가 괜찮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자라고 한다면 약 한 28만원 정도 때까지, 왜냐하면 매수가가 상당히 좀 싸게 잡으셨어요. 싸게 잡으셨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길게 끌고 가자라고 좀 권유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뭐가 있나요? 셀트리온이 있네요. 자, 셀트리온 52,000원입니다. 35%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셀트리온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자, 5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5만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즘에 이 셀트리온이 조용해요. 그죠? 근데 실적 발표도 앞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 M&A 뭐 이슈, 서정진 회장 뭐 M&A 이슈 뭐 매각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좋은 방향 쪽으로 하겠죠? 램시마 얘기 상당히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이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져가 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5만원 정도면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약 한 53,000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라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부분들, 그 대신에 리스크 관리는 저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간단하죠?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플렉스컴입니다. 13,900원에 50%예요. 자, 13,900원에 5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자, 볼게요. 플렉스컴. 자, 제가 타 방송국에서 작년에 이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으로 종목의 신자리에 올랐었죠. 수익률 100%. 그리고 난 이후에 매도 사인까지 드리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플렉스컴이 상승했던 이유를 따져보게 되면 이 S펜 기능이죠. 디지타이저. 이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뺏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실적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는 향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즉, 이 차트를 보게 된다면 점유율이 뺏기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점 다 아시잖아요. 저점이 이탈이 되면 더 빠질 수 있다. 그 마디폭만큼 빠진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빠지는 흐름들이 정말로 많이 빠지게 되면 이익감만큼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10,000원 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8,000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지 그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최근 이 손절 라인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한 12,000원대가 12,000원 중반대가 오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하세요.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 하면 계속 빠집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진행을 했습니다. 문자 상당히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못 해드린 종목이 많아요. 이 부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자, 종목별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잘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 대응을 하되 실적 발표를 이제 어느 정도 한 종목군들 그 위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급이 자체가 좋지가 않다라는 종목은 실적 발표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마무리들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